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는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요국에서의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은 또 시황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꾸준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시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 장전 시황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도 언급을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장전 시황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그저 언론에 올라오는 뉴스를 그저 카피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중국 제조업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장중에 중국 제조업 PMI가 전월 급락 후에 반등 가능성을 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전월이 35.7, 예상이 45. 근데 발표가 52, 50을 회복하는 수치로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도 소폭 좀 반등을 보이면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이제 시장 대응하시면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자, 지난주 소개를 해드렸던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을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을 하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제시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끝에 시세를 차트를 보면서 또 시세 흐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유익했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단기, 중기, 장기 셀트리온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대응, 가격 대응, 가격을 제가 적어놨죠. 가격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셀트리온 24일날 영상이에요. 이제 화요일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간략한 사업 내용과 함께 단기, 중기, 장기 가격, 그리고 1차 매수 가격, 제가 18만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렸죠. 자, 요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참고 영상에 이 영상을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하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종목 투자 전략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요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 링크도 있어요. 카톡방 링크 또 2727 눌러서 참여 코드 2727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장전 시황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입장하셔서 또 장전 시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요일날 올려드렸죠. 27일날 금요일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23일 양봉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이하 추가 매수하는 가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비중 증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 제품
식품 판매, 매출, 유통, 마케팅,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재고 관리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를 한국 기업들보다는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정 재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you are fire 하는 거죠.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경제 지표도 제가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재고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매 재고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증시 방향을 가늠하는 또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투자자라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면 3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제약산업 변화 이후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바이오 헬스에 대한 수출 증가 22.2%, 이게 2월 수출입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2월. 내일은 3월 결과가 나옵니다. 3월. 예. 여기에서 6개월 연속 증가예요. 6개월 연속 증가. 3월 결과를 보면 7개월 연속 증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1, 2, 3은 뭐예요? 1, 2, 1월, 2월, 3월은 1분기예요. 1분기. 그럼 조만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1분기 어닝 시즌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일이면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나오니까 꼭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신약 개발 사업 모델 진화 요 부분도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중요한 것,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무슨 일이? 자, 오늘의 급등. 물론 이 치료제 코땡땡, 코땡땡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모멘텀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것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에서 제가 1월 16일 날 셀트리온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합병에 대한 뭐 결정된 사항 없다 이런 발표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정진 회장이 또다시 언급을 했죠. 주주 동의 전제 하에 합병 가능성을 언급을 시켰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 셀트리온 합병 시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재고가 해소될 수 있다. 뭐 해소 가능. 뭐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는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초기 상업화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그렇잖아요. 셀트리온 초창기에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시장, 바이오 시밀러 시장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없으니까 초기 상업화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생산과 판매 유통 법인을 나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앞에 보여드렸던 제약산업의 진화 모델, 그 부분과 매치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 합병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해드렸던 이유이기도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제품을 구매하죠. 근데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정확한 구매 단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가격이 비싸지는 것,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구매했던 제품 재고가 쌓이면서 헬스케어의 부담,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익히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제 합병이 성사되면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회계 처리상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왔던 매입 원가가 아닌 생산 원가가 되면서 장부상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장부상이. 그리고 이 재고자산 감액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고, 대규모 재고자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세무회계 출신인데, 세무회계과를 전공한, 제가 세무회계사가 아니고 전공을 세무회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좋게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미 쌓여있는 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나중에 꽃이 뭐랄까요, 뭐 머리카락 같은 작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그보다도 이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세계 2위 규모 중국의 의약품 시장 진출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본질적인 거잖아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넓은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중요하고 진행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24일날 소개를 시켜드렸다고는 했지만은 제가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시점은 작년 하반기, 작년 말, 작년 연말, 그리고 기준 캔들로 잡아드렸던 부분이 12월달 요 캔들이고, 또 좁은 박스권에서 시장 영향,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한 가격 급락, 또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모멘텀으로 급등. 자, 하면서 1차 매수 가격을 18만원 이하. 자, 그리고 단기 전략은 빠진다고 추가 매수 없다고 그랬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그냥 호가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뭐 15%든 20%든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중기적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총 매수 비중 뭐 20%가 됐건 30%가 됐건 비중을 정하고 나서 그거를 나눠서 1차 매수 가격, 2차 매수 가격 이렇게 나눠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게 투자 성향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진입하는 이런 전략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18만원 가격에서 3일간, 5거래일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영상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5거래일 동안 쉬고 있었죠. 5거래일 동안. 그리고 제 아카데미 회원님들에게는 그 치료제 개발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일부 차익 수익을 좀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다고까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홀라당 다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배가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저 17만원 가격 조정받으면 16만원 가격에서 사야지 하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또 배가 아픕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수의 기회가 그럼 완전히 날아간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을 주간 흐름으로 좀 바꿔놓고 보면은요. 제가 변곡점 가격은 하락 변곡점 가격은 무엇이다? 저항이다. 그럼 저항 가격 구간을 이제 박스권에서 상승의 방향 전환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서 중기 투자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상방으로 방향성을 나타낸 거죠. 그럼 위로 좀 더 열려 있어요. 변곡점 가격까지는 그러니까 변곡점 가격 부근은 24만원 위로 한 26, 7만원 가격 구간이 변곡점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셨건 간에 아니면 매도를 아예 안 하셨건 간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죠, 보유. 익절하는 가격, 일부 차익을 챙기는 가격, 일부 차익을 챙기는 가격을 위로 올려놓고 보유 홀딩 하시는 전략이죠. 어디까지? 일단은 변곡점 가격까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간 차트이니까 일간으로 다시 돌아가 놓고 보면 자 19만원 가격에서 20만원 가격은 제가 저항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저항 가격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그리고 거래량의 질적인 측면 제가 수급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개를 시켜드릴 때 셀트리온이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약이다 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저항을 누가 돌파를 시켜준 거예요? 외국인이 돌파를 시켜준 거죠. 저항을 돌파를 시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완전 폭등 급증하는 시세를 보였지만 추후에 향후에 가격적인 횡보 흐름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을 시엔 또 20만원 가격 부근은 또 좋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후로도 중간중간 가격 시세 흐름을 제가 체크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신약 개발과 이제 진단 키트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그 합병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플러스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셀트리온 제약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강했어요. 그쵸? 이미 셀트리온 제약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헬스케어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헬스케어가 더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합병 시에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강한 상승력을 보였다. 상한가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드릴 때 변곡점 얘기 또 해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가 마찬가지로 변곡점 가격. 그럼 변곡점 가격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 가격이잖아요. 9만원. 예, 그 정도 가격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 부분까지 폭등을 하면 상한가를 하면서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 또한 참 재미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23일 월요일에 거래량 증가한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자, 이 양봉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66,500원. 그 이하로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자, 이 종가가 66,500원이고요. 어제 월요일에 장중 저가가 66,500원이에요. 가격을 내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사야겠다라고 작정 마음 먹고 있지 않았다면 월요일 장중 저가에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지정을 해놓고 보는 것과 지정을 하지 않고 장중에 현재가창, 호가창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매수하려고 했다면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매수를 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할 건지, 비중은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것을 세워놓고 매매하시면 더 좋다. 네, 현재가창, 호가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장중 단타를 하시는 기술적인 스킬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종목 가지고 장중 단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89,700원에 마감을 시켜놨는데, 자, 앞으로 이 변곡점 가격 9만원 위로 10만원, 11만원까지 추가 상승을 할 건지, 또 추가 상승한 이후에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급등하는 시세에서는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세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이평선을 조금 더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익절, 일부 분할 매도, 익절하시는 기준 가격들을 조절해 가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제가 중간중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시세 흐름, 지지저항을 잡아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자,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